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11%까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장 막판에 좀 하락폭이 굉장히 깊죠. 일단은 우리가 42만 원 구간을 딱 보게 되면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죠? 돌파하고 나서 다들 주가가 이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폭등하겠거니 하고 달라붙은 거겠죠. 사실상 60분 봉을 보면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 5분 봉으로 볼까요? 5분 봉?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정고점을 돌파해줬죠.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자, 이제는 가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가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2월 17일 뭐가 있죠, 여러분들? 2월 17일? 자, 2월 17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가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금감원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최대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날짜를 보게 되면 변경 예정 일자 언제죠? 자, 2월 17일입니다. 계약 일자 12월 30일이죠. 그러면 17일이 바로 언제냐라고 했을 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사실상 재료 소멸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현 구간에서 장 막판에 일단 밀렸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좀 강해졌다라는 건 일단 맞긴 맞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6만 주 그리고 4만 주, 10만 주, 10만 주. 그러면 400억 정도인데 많다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400억 정도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거의 7,900억이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의 5% 정도가 일단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큰 매도 물량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간 외까지 봐야 돼.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몇 시냐? 잠시만요. 3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애가 오른다라고 하면 해프닝이고요. 시간애가 빠진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떴어요. 보게 되면 자, 법무법인 광장 삼성전자 레인보우틱스 인수자문에 어떻게 또 말이 새어나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고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광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악재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악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하는 D-Day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셀 온이냐 아니면은 바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재료 소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한 매물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법무법인 광장 저런 내용이 아니라 재료 소멸을 감지한 사람들이 일단은 피하고 보자 라고 하는 매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 어쨌건 전고점 매물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올릴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하락이 나온 건 사실 거래량이 마지막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큰 거래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시호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동시호가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동시호가 때도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동시호가 10분 동안 0.8% 1% 정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위험을 회피하는 물량들이 일단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건 시간 외가 좀 중요합니다. 시간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냐. 이 부분이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 시장에서 얼마나 좀 변동성이 심해지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시간에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고가를 만들어준 거는 개인이 아니거든.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가 신고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정구점을 뚫으면서. 그럼 이거는 분명히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레인보우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차익 실현할 사람들을 한번 떨궈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외가 개인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외가 오르고 월요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게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간외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쨌건 중요한 건 시간외가 빠져도 월요일에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시나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시간외가 아직 보시다시피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뚫어놓고 눌린 거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외가 빠져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월요일에 이제 인수가 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날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버텨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엠노의 좀 과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엠노가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쪽에서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한다고 떴었거든요. 요날 보시면 요때 보면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때가 이제 3월 15일이고요. 2023년도입니다. 기업 분석 보면은 최대 주주가 누구요? 삼성 SDS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자 23일 가보면 돼요. 우리가 헷갈린다? 가봐. 과거로 가서 흐름이 어땠는지 판단해 보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보면 자 3월 15일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삼성 SDS가 인수한다 라고 나왔죠.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요? 계약 일자는 이거고 변경 예정 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자 5월 31일 가보면 되지. 그죠? 5월 31일 어디요? 여기였네 여기. 그죠?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봤을 때 큰 변동성은 없었어. 주가가 하락은 하긴 했다. 하락은 하긴 했는데 큰 변동성은 없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더라도 이 뒤쪽을 보아 다시 한번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나가기 위해서 한번 갈아듬고 올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엠노의 경우 일단 하락을 했어요. 그 만약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단단하게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인 만큼 MSCI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2, 3월 달 3, 4월 달이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될 것이다. 근데 엠노를 보아하면 그 흐름들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엠노도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인수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그죠? 조정을 6월 10일부터 조정받은 날짜가 6월 23일까지 3주 정도 조정을 받고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려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됐건 간에 올라가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면 되고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우리는 2분의 1 정도 정리를 했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눌려주면 추가 매수 할 거고 올라가면 또 어디서 분할 매도 할지 타이밍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20만원 초반대부터 우리가 뭐 했다?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보면 날짜 보면 가격 보면 아시겠죠? 24만원인데 밑에 잡아왔어요. 잡아왔고 우리가 안전벨트 꽉 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확하게 한 번 더 올라가면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레인이라고 두 글자 뭐라고요? 레인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전략 정확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꼭 한번 같이 대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 6329로 레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하이젠 RNM이라고 아세요? 하이젠 RNM
제가 이 12월 26일에 여러분들한테 하이젠 RNM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를 추천드렸는데 이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똑같은데 사실 얘가 더 많이 갔어요. 얘가 지금 이때 12,000원대부터 4배 올라갔잖아요. 보면 이쪽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추천드렸고 기존 대장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지만 대주주 지분이 워낙 높은 종목이 하이젠 RNM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자. 가볍기 때문에 레인보우도 잡고 얘도 잡았죠. 그래서 어쨌건 이 종목 자체가 4배가 올라갔습니다. 히든 종목 드렸던 종목이. 그리고 우리가 요거 분할 매도하면서 뭐 했어요? 레인보우 또 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또 드리긴 그래요. 그래서 레인보우를 들고 가시면서 제가 조선 관련돼서 이 하나오션도 바닥에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오션도 34,000원에서 36,000원 구간 모아가자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못 믿는 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쭉 내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모아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조선 히든주예요. 히든주. 그러니까 이미 조선도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제 기자재 쪽을 보셔야 돼요. 이제 하나오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자재 쪽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선 히든주도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010-9201-6329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인보우 도움 받고 싶다 레인 남겨주시고 조선 히든주 받고 싶다 조선 히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 히든주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